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박상민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이 척추 수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진단과 예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신 연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AI 알파폴드는 수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단 몇 달 만에 해결하며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AI가 생명과학에 얼마나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의학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예술, 음악, 글쓰기와 같은 창작의 영역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주로 챗GPT를 많이 사용하지만 영상의학이나 내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AI가 진단과 예측에 중요한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척추 분야에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고 특정 수술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며 수술 중 실시간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AI의 활용 사례를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통해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연구는 요추 MRI의 영상의학적 특징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12,000개 이상의 추간판 데이터를 학습하여 피어만 등급이나 디스크 협착 같은 주요 특징을 판독합니다. 연구 결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보다 우수하고 전문의와는 유사한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MRI 영상에서 결핵성 척추염과 화농성 척추염을 감별하는 연구입니다. 이 두 질환은 영상만으로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심부 컨볼루션 신경망, 즉 DCNN을 활용한 결과 방사선 전문의와 유사한 수준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AI가 감염성 척추 질환의 감별 진단에 유용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CT 스캔을 이용해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딥러닝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약 1,400개의 CT 데이터를 학습한 이 모델은 89%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하며 방사선 전문의 수준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딥러닝을 이용해 MRI 영상만으로 척추 종양을 포함한 4가지 주요 질환을 분류하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231명의 환자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모델은 높은 정확도로 암, 감염, 그리고 수막종과 신경초종 같은 양성 종양을 구분해냈습니다. 이는 조직검사 없이도 종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딥러닝을 통해 척추 변형과 관련된 해부학적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493명의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콥 각도나 골반 경사 등을 자동으로 개선했으며 대부분의 파라미터에서 실제 값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척추 변형 분석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인 척추 변형 환자의 시상 균형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141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추 전만이나 골반 경사 같은 주요 파라미터를 측정했는데 수술 전후 모두에서 수동 측정과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상 수직축, 즉 SVA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복잡한 척추 변형 분석에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KIST와 함께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여러 다른 회사의 MRI 장비로 촬영한 영상은 품질이 달라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클겐과 유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장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간판을 분할하는 데 성공했으며 기존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 분야는 아니지만 회전근개나 요근을 자동으로 분할하고 하지 정렬을 분석하거나 신체 외형을 통해 척추 변형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자동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퇴행성 경추 척수증 환자의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전통적인 통계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그중 서포트 벡터 머신 SVM 모델이 86%가 넘는 정확도와 0.93의 AUC 값을 기록하며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술 계획 수립에 머신러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는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딥러닝으로 예측한 사례입니다. 422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모델은 수술 후 다리 통증과 허리 통증의 개선 여부를 각각 0.87과 0.90의 높은 AUC 값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술 전에 환자에게 더 정확한 예상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추관 협착증 수술 후 2년 뒤 환자의 삶의 질을 예측한 연구입니다. 8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실제 환자의 상태와 예측값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높은 정확도를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는 후방 요추 유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측하는 AI 모델입니다. 인공신경망 ANN과 로지스틱 회귀 LR 모델을 비교했는데 ANN은 심장 합병증 예측에 더 강점을 보였고 LR은 사망률이나 상처 합병증 예측에서 더 우수했습니다. 이는 각 모델이 특정 합병증 예측에 특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수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척추경 나사못 삽입을 위한 자동 계획 도구를 개발한 것입니다. CT 영상과 CNN을 이용해 나사못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획하는데 수동 계획보다 10배나 빠르면서도 정확도는 동등하거나 더 우수했습니다. 특히 로봇 보조 수술과 결합될 때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AI 모델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 분야는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 데이터가 불균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모델의 일반화가 어렵고 기존의 평가 지표만으로는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샘플링 같은 기법을 적용하고 더 정교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연구들은 주로 영상 분석에 특화된 모델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LM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트 모델부터 GPT-4에 이르기까지 파라미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LLM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다음에 올 단어 예측하기입니다. 푸른 하늘에 다음에는 구름이나 비행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LLM은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 즉 환각, 헐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오픈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구글의 제미나이 등 여러 대표적인 LLM이 있으며 최근에는 딥시크처럼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모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LLM의 성능을 특정 목적에 맞게 극대화하려면 파인튜닝과 RAG라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인튜닝은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것이고 RAG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답변을 생성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RAG를 활용하면 LLM의 가장 큰 단점인 환각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LLM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보안 문제입니다. 챗GPT나 클로드 모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거부하는 옵션을 제공하므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 유출이 우려된다면 LM 스튜디오나 올라마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컴퓨터에서 모델을 직접 실행하는 로컬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 안전하지만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로컬 프로그램은 LM 스튜디오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GPT-4o와 클로드 4.0 소넷을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 GPT-4o는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처리 같은 대부분의 작업에서 우수합니다. 반면 클로드는 창의적인 글쓰기나 코딩에 더 강점을 보입니다. 만약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범용성이 뛰어난 GPT-4o를 추천합니다. AI의 프로그래밍 성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실제 개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에서 최신 AI 모델들은 70%가 넘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숙련된 상위 10%의 프로 개발자와 맞먹는 수준으로 매우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VS 코드나 커서와 같은 코딩 프로그램에 AI 기능이 깊숙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보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AI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가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코딩에 강점이 있는 클로드 소넷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AI 코딩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오픈 AI의 코덱스, 그리고 구글의 줄스와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터미널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코드 베이스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며 테스트까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라우드 코드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커피 주문 프로토타입을 구현해달라고 요청하자 에이전트는 프로젝트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파일을 생성할지 물어본 후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개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러한 LLM 기술을 실제 제 연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환자들에게서 이런 종이 설문지를 받아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설문지는 연구원이 직접 확인하여 보시는 것과 같은 엑셀 파일이나 레드캡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작업 방식은 몇 가지 명확한 문제점을 가집니다. 먼저 연구원의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면서 입력하는 등 생각보다 높은 오류율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은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오류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 설문지 PDF 처리기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PDF 형태로 된 임상 설문지를 업로드하면 클로우드나 GPT와 같은 AI 모델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CSV 파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척추외곽학회지에 출판했습니다. 56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클로우드 모델은 96.76%라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처리 시간은 수작업의 3분의 1 수준인 약 20초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최근 모델로는 정확도가 90%까지 향상되어 손글씨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깨관절 설문지를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오토 숄더 서베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CSV 파일로 만들고 그걸 엑셀 파일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대화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의무 기록과 PROMS를 생성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성 파일을 입력받아 텍스트로 변환하고 LLM 서비스가 그 내용을 분석하여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결과 화면입니다. 환자와의 대화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주호소,
chip complaint부터 현병력, history of present illness, 과거력까지 의무기록 형식에 맞춰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통증 점수인 VAS, 삶의 질 척도인 EQOD, 허리 기능장애 지수인 ODI 등 환자 보고 결과, 즉 PROM 점수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LM은 이처럼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데이터 분석 코딩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XGBoost와 같은 복잡한 머신러닝 기법까지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AI에게 단순히 통계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자가 먼저 연구 목적에 맞게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어떤 통계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스스로 판단한 후에 AI를 활용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계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임상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모델을 비교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면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코드를 순식간에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코드를 실행하면 이처럼 각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ROC 커브 그래프와 같은 결과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모델이 특정 결과를 예측하는데 더 우수한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엔테인이라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저만의 개인 비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왓츠앱으로 내일 오전 컨퍼런스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해줘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시스템이 알아서 제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줍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뉴스 요약해줘 라고 하면 최신 뉴스를 검색해서 보고해주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AI는 척추 수술의 진단, 결과 예측, 합병증 예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중요한 보조 도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우리 의사들이 먼저 논문 작성, 통계 분석, 프로그래밍과 같은 일상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